기초 프로그래밍 스터디를 듣게 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OT가 진행이 될 건데요. OT에서는 파이썬을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아마 출석을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스터디 이번에 진행되는 기초 프로그래밍 파이썬 스터디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이 스터디는 파이썬의 파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파이썬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거나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봤다 하시면은 이번 스터디는 적합하지 않고요. 저희 정정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정정 기간에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너무 생각보다 쉽다, 내 수준에 안 맞는다 싶으시면 다른 초급 스터디나 중급 스터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제 블로그예요. 근데 이 블로그를 왜 켰냐면 제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제 일상글을 막 올리는 그런 블로그는 아니고요. 이 블로그에 여러분께 강의록을 올려드릴 거예요. 블로그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PPT로 하면은 조금 여러분이 다시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댓글로 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 계정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이 블로그로 들어가서 강의 주차에 맞는 강의록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자세하게 제가 그날 강의한 것에 대해서 적어 놨으니까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들어가서 읽어도 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셔서 한번 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파이썬 기초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제가 올려놓은 강의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서는 파이썬 에디터라는 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에디터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파이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파이파이, 그리고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이런 쪽이 완전 흥행하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룰 때도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파이썬 에디터가 아나콘다라고 또 있어요. 저도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파이썬 에디터가 있지만 이번 스터디에서 제가 사용할 파이썬 에디터는요, 파이썬 아이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고른 이유는 우선 용량이 작아요. 용량이 작아서 노트북 사양이 조금 안 좋다거나 노트북을 쓴다거나 큰 프로그램 쓰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고요. 설치도 쉽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쉽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스터디 들으시는 분들 중에 1학년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1학년 분들 중에 이미 학교에서 컴공개라는 강의로 파이썬을 배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2학기 때 배우게 될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2학기 때 배우시는 분들은 미리 좀 내용을 알고 가니까 좋고, 또 1학기 때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강의를 또 한 번 듣고 관련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좀 복습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좋고. 근데 학교에서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 파이썬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그랬거든요. 라떼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링크, 블로그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검색창에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를 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들어가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파이썬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윈도우를 위한 파이썬을 다운을 받았고요. 파이썬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 쓰시는 분들은 옆에도 맥 사용자를 위한 파이썬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이런 아이콘이 생기죠? 이런 아이콘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이썬 설치하는 창이 뜨는데 Install Now랑 Customize Installation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 중에 위에 있는 걸 골라주세요. 아래에는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미리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들을 몇 가지 건드릴 수 있는 선택지인데요. 굳이 우리가 그런 것들 설정을 미리 막 바꿔가면서 파이썬을 설치할 필요 없기 때문에 기초 단계니까 위에 있는 빨간 박스 쳐놓은 부분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서 다운로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면 Setup was successful 이라는 문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창이 뜨죠. 이번에도 빨간 박스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래 파이썬에서 우리가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때 파일의 이름과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써서 불러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입력을 할 때 파일 이름과 파일의 경로를 합쳐서 260자 이상이면 얘가 제한을 해요. 파이썬에서 불러올 수 없게끔.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기초 스터디에서는 뭐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다루는 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 파이썬을 다루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제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시다.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완전히 파이썬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보면은 이렇게 4개씩이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파이썬 에디터라는 것인데요. 파이썬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에디터라는 것이에요. 발글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까 설명했듯이 그 에디터의 한 종류인 것이고요.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요. 파이썬 3.9 모듈 덕스라고 적혀있고 파이썬 3.9 매뉴얼스라고 적혀있죠. 덕스는 아마 다큐멘트일 거예요. 파이썬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는 도움말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요. 영어로 되어 있는 파이썬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서가 뜰 거예요. 영어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파이썬이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안 봤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파이썬이라는 거는요. 파이썬 명령 프롬프트인데요. 파이썬을 명령 프롬프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구글링으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니까요. 이걸 눌러서 파이썬 에디터를 한번 켜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파이썬 아이들 쉘이라는 이름과 함께 창이 하나가 뜨죠. 아마 여러분은 이거랑 똑같이 뜨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이미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테마에 맞는 화면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제가 파이썬을 설치한 이후에
너무 화면이 밝아서 눈이 아파서 배경 화면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엄청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파이썬을 설치하고 뭐 설정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테마를 바꾸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돼요. 이 위에 탭을 보면요. 뭐 파일, 에딧, 뭐 쉘, 디버그 옵션스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 주세요. 옵션으로 들어가시면요. 이런 창이 뜹니다. Configure idle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파이썬 에디터 창에서 보이는 글꼴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글꼴의 크기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하이라이트, 키, 제너럴, 익스텐션스 이런 버튼을 누르면요. 배경색이랑 그리고 내가 입력했을 때 보이는 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함수의 색깔도 입력되는 함수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다양한 테마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하얀 화면은 좀 눈이 아프다. 혹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싶으시면 이 옵션 창에 들어가서 설정을 좀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막 바꿔도 되고요. 뭐 글씨나 배경색. 그러면 조금 더 재밌게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 파이썬 아이들 쉘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파이썬 아이들은요. Integrated Development and Running Environment 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쉘이라는 창에서 우리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줄을 입력하면은 바로 그 다음 줄에 응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은 실행이 됩니다. 그런 실행 방식을 우리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거에 대한 명령, 그 명령을 바로 그 다음 줄에 실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인간이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대화형 프로그램, 대화형 인터프리터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프로그램이죠. 파이썬이란. 그런데 이런 인터프리터 방식은 가끔 우리에게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반복해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데 내가 한 줄 쓸 때마다 바로 그 명령이 실행이 된다면 내가 사용할 함수를 쓰고 다음 줄에 또 똑같이 쓰고 또 똑같은 함수를 또 쓰고 해야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불편하고 또 내가 되게 긴 문장으로 뭐 코드를 쓰고 싶다거나 여러 줄의 코드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명령이 실행되는 인터프리터 방식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쉘이라는 창에서는 한 줄씩 아이고 이 아이들 쉘이라는 창에서는 한 줄씩 명령이 수행이 되지만 우리가 아이들 에디터라는 창에서는 여러 줄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한꺼번에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짧은 코드는 이 파이썬 아이들 쉘이라는 창에서 실행을 할 거고요. 조금 길게 작성해야 하는 코드는 파이썬 아이들 에디터 창에 들어가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 에디터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냐? 위에 탭에 파일 탭에 들어가서 뉴 파일을 누르거나 혹은 단축키 컨트롤 N을 누르면요. 다음과 같은 창이 새롭게 뜹니다. 이 위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언타이틀이라고 적혀져 있죠?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코드를 다 작성을 하고 여기 코드를 작성을 하고 컨트롤 S를 눌러서 혹은 뭐 파일에 들어가서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창은요, 파이썬 에디터 창이고요. 이 파이썬 에디터라는 창과 여기 보시면 파이썬 IDLE 쉘이라는 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화살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파이썬 아이들 쉘창에는 있고요. 파이썬 아이들 에디터 창에는 없어요. 이 화살표 세 개는 명령을 입력하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다음 줄에 그 명령에 대한 실행문이 나오죠. 그래서 파이썬 에디터 부분에는 그런 화살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긴 줄의 코드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은 항상 쉘 창에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접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요. 직접 파이썬을 켜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치해놓은 파이썬을 실행시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께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자기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쳐보세요. 이렇게 아래에 그대로 뜨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방금 말했던 인터프리터 형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는요, 정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의 자료형을 판단할 때는 type이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여기에 20을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은 클래스 int라고 뜨죠. int는 인테저일 텐데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정수형을 지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수 하나를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그대로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수 입력을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타입을 검사를 해보면 아마 플롯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수형과 실수형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문자를 입력할 때는요. 양쪽에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어야 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봅시다.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없이 그냥 이름을 적게 되면요. 파이썬은 이를 변수로 인식을 하고 이전에 그런 변수는 입력된 적이 없다라고 name un is not defined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변수로 인식을 하는 건데요. 내가 문자를 쓰고 싶다면 저렇게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쓰면요. 작은 따옴표 사이에 유연이라고 적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자기 이름을 쓰면 문자 형식의 이름이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타입을 검사를 해보면요. string, 즉 str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으로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자료형은요. 불린 자료형이에요. 불린 자료형은 true와 false 단 두 가지의 값만 갖는 그런 논리 자료형을 말하는데 논리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5가 6보다 크다를 입력하면 true라는 말이 뜨고요. 20이 10보다 작다라는 말을 쓰면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true와 false는요. 양옆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문자열이 아니고 하나의 또 다른 형식의 자료인 거예요. 이 자료형은 true와 false 다 두 가지의 값만 갖는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면 클래스 불, 즉 불린형 자료형으로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린이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어떤 변수나 값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때는 불이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이 불이라는 함수는 앞에 BOOL을 쓰고 뒤에 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15가 6보다 크다라는 것을 치면 true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안에 문자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true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자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false가 뜨죠? 이처럼 불린 자료형은 문자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만 false를 내보내고요. 문자가 하나라도 안에 있으면 true를 내보냅니다. 이게 좀 불린의 특별한 점이고요. 그리고 0은 false고요. 숫자 중에 1은 true입니다. 0을 제외한 다른 숫자들도 다 true. 네, 제가 모타를 냈네요. 0을 제외한 다른 숫자들도 true로 뜹니다. 이처럼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라든지 tuple, 그 다음에 set 등등등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짧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갈 건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설치 꼭 해주시고 파이썬의 기본적인 내용을 앞으로 저와 함께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알려드린 파이썬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 쓰기 싫다. 이 프로그램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다른 파이썬 에디터 프로그램 많으니까요. 구글링 하셔서 찾아보시고 설치해주시면 파이썬을 실행할 환경만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